해볼게요. 655번부터 질문이요. 660번까지. 655번이요. 자, 655번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그래프를 분석할 줄을 좀 아셔야 되잖아요. 자, 655번 보면 저는 그냥 간략하게만 그릴게요.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만나는 점만 표시해 볼게. 만나는 점은 x값이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은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아래로 볼록이 f고 위로 볼록이 g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기억. 만약에 f랑 g랑 곱했더니 양수래요. 여러분, fx와 gx를 곱했더니 양수라는 건 결국엔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고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다라는 거야. 그러면 차근차근 가볼게요. f가 양수 쪽은 어디죠? fx에서요, 0보다 큰 쪽의 범위가 뭐 나와요? 양쪽 더듬이가 나오죠. 그래서 f가 양수일 때는 더듬이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던가 아니면은 2보다 크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gx가 양수일 때는 언제냐? 그럼 gx 그래프가 위쪽에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오히려 디귿자 모양이죠.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5까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얘네 둘 다 공통적으로 양수가 나와야 되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x는 2보다는 크지만 5보다는 작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이번엔 f가 음수인 쪽이 어디예요? fx가 0보다 작은 쪽은 디귿자 모양, 아래로 볼록인 구간이죠. 그럼 마사부터 2가 나오겠죠. 얘랑 반대로 나오겠죠. 마사부터 2까지다. 그럼 또 gx가 음수일 때는 언제입니까? 얘 반대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5보다 크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의 공통 범위는 뭐가 됩니까?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지만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을 거예요. 따라서 1번, 2번 이렇게 답이 두 개 나오면 된다. 그래서 기억은 맞게 되겠다. 기억은 맞겠죠? 자, 니은 한번 가볼게요. 니은 가보면 이제 여러분들 니은 같은 게 사실 오늘 주간 테스트에서 실수하신 거죠. fx를 제곱한 데서 fx와 gx를 곱한 게 같대요. 여기서 함부로 fx 지우시면 안 돼요. 왜? fx가 0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fx는 엄연히 0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넘겨서 fx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결국 0 된다는 건 우린 수학에서 두 개의 숫자를 곱했더니 0 된대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야. 그럼 1번 fx가 0 되거나 2번 fx와 gx가 어떻거나 같거나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나는 지점은 이미 우리 저기 찾아놨으니까 바로 말해보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3이 나올 거예요. 그럼 fx가 0 될 때는 언제입니까? 라면 그림 fx 0 될 때가 마사랑 2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네들을 다 뭐 해달래요? 더해달래요. 얘네들이 더하면 없어지고 얘네들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니은도 맞겠네요. 자, 마지막 디귿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디귿 절대값 들어갔다고 쫄지 마시고요. hx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2분의 f 더하기 절대값 f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걔가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찾아달래요. 그러면 2는 신경 끄셔도 되죠. 어차피 2 곱해봤자 똑같으니까. 그러면 f 더하기 절대값 f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제 어떤 기로에 서냐면 풀이가 두 가지거든요. 얘가 0보다 클 때, 얘가 0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푸는 건데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요거를요, 절대값은 그대로 두고요.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fx로 한번 넘겨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는 항상 무슨 수예요? 양수예요. 근데 얘가 항상 더 크려면 fx가 그대로 양수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긴 양수인데 양수에다 음수 곱하면 음수가 되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말 뜻은 이게 만족하려면 여긴 항상 양수지만 이 fx가 뭐가 나와주면 되겠다? 음수가 나와주면 어떠냐? 왜? 얘가 음수가 나오면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양수일 거고 양수 나오면 뭔가 대소 비교가 하기 쉽지 않겠냐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fx가 음수될 때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지. fx 음수될 때 언제예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다. fx가 음수가 될 때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더라 라는 거야. 근데 같다가 있기 때문에 얘도 0대도 되고 얘도 0대도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결국 같을 때는 언제야? 0 될 때라고 했으니까 마사와 2에는 같다가 붙어도 되겠다. 왜? 얘가 절대값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사실은 똑같이 말할 거니까.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건 마사부터 이까지다 디귿도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얘가 만약에 플러스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플러스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양수로 이쁘게 fx로 나오겠지만 여긴 마이너스 fx니까 이럴 수는 없다 이거지. 얘가 3이면 얘는 마3이고 얘가 4면 얘는 마4인데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fx는 양수 쪽에선 존재할 수가 없더라. 무조건 fx는 음수 쪽에만 존재하거나 둘이 0으로 같을 때니까 같다만 마지막에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음 또 질문이요. 다음 또 658번이요. 자, 658번 한번 가볼게요. 자, 658번 보시면요. 자, 우선 2차 함수랑 이렇게 지금 지나간대요, 직선이. 자, 1번. 이 A점은요, 그 2차 함수의 뭐래요? 꼭지점이래요. 땡큐.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보면 x 플러스 2분의 p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p제곱에 p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p, 마이너스 4분의 p제곱 더하기 p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B점은 무슨 절편이래요? 2차 곡선이 Y축과 만나는 거니까 0,p가 나왔다 이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하자. 이 직선을. 근데 문제에서 f에서 g를 뺀 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찾아달라라고 나왔어.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진짜 2차식에서 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갖고 빼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이러지 마시고 얘를 반대쪽으로 넘기는 순간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쪽을 찾아달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 말 뜻은 뭐냐? 2차 곡선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를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몇 개가 됐으면 좋겠다? 10개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이 필요한 거니까 교점을 구해봅시다. 근데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 두 식을 뭐 해야 돼요? 두 식을? 같다고 둘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 좀 세워볼까? 결국엔 필요하긴 하겠다. 직선의 방정식이. 근데 필요 없어도 되지 않아? 왜냐면은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은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담당할 거잖아. 맞습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렵나? 지금 그림은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 직선이 사실 어디를 지나가? 꼭지점을 지나가지. 그러면 다행히도 gx와 fx가 만나는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p랑 0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진짜로 이해 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f가 g보다 작을 때는 언제냐? 마이너스 2분의 p부터 0까지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값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p부터 0까지일 수도 있고 반대로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p일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세트가 나오는 거야. 이해 가세요? 진짜로? 다시 한 번 더 해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잠깐만 다시 설명해 줄게. f 빼기 g가 0보다 작을 때를 찾으려고 g를 반대로 넘기니까 2차식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말해달래. 그러면 2차보다 직선이 아래쪽에 있을 때가 여기인데 여기 만나는 좌표가 알고 봤더니 A의 X좌표와 B의 X좌표 아니냐라는 거야. 그게 마이너스 2분의 P부터 0 사이더라 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P 이걸 꼭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P값이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P값이 양수면 이 부등호가 맞겠죠. 하지만 P값이 음수면 이 부등호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만약에 선생님 P값이 양수면 어떻게 해요? P값이 양수면 얘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P부터 0까지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수직선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2분의 P부터 0까지니까 요 사이에 지금 근이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 10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미안 0. 그럼 0 마1, 마2, 마3, 마4, 마5, 마6, 마7, 마8, 마구 마구까지는 최소한 가야 되지 않냐. 마구까지 가야 최소한 여기서 지금 10개 나오지 않았냐라는 거야.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P라는 건 마이너스 9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아도 돼요. 그쵸? 그럼 10개가 딱 될 거니까. 근데 마이너스 10보다는 어때야 돼요? 크기만 해야 돼요. 같으면 마이너스 10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11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몇부터? 18부터 20까지다. 그래서 여기서 P값이 18 또는 19가 나온다.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찾았어요.
자, 두 번째. 선생님, 만약에요, P값이 음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P값이 음수면 당황하지 마시고 얘가 되는 거예요. X가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P까지다. 그럼 얘들아, 이것도 너무 우리를 농락하는 문제지.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P까지인데, 여기서도 10개가 나와야 된대. 0, 1, 2, 3, 4, 5, 6, 7, 8, 9까지 가야 최소한 10개고, 10은 되면 안 되지 않냐.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P가 어디와 어디 사이? 9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아야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P는 아니지. 마이너스 2를 곱할게. P는 마이너스 20부터 마이너스 18까지다. 그래서 여기서 P값은 마이너스 19랑 18 이렇게 두 개를 찾더라라는 거지. 문제에서 뭐래요? 최대 최소값을 빼달래요. 최대값은 19가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9니까 정답은 38 이렇게 정답이 나오더라. 답은 몇 번? 4번이 나오더라라는 거. 뭐 솔직히 말하면 이쪽 페이지 터프가 가장 쉬웠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터프 중에서 여기 페이지가 가장 쉬운 터프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또 한 문제 정도 되면 될 것 같아. 없습니까? 진짜로요? 빨리 질문해. 나 책 검사한다. 빨리 질문해라. 몇 번? 657번. 그래, 난 657번 했으면 좋겠었는데. 할게. 이게 라스트 문제입니다. 자, 657번 혹시 맞으신 분? 자, 물어볼게요. 혹시 이거 fx10 찾았어요? fx 함수를? 이거 안 찾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편법 알려드렸죠. 뭐냐면요. 지금 원래 657 앞에 노말은 어떻게 풀었냐면 노말에서는 이렇게 풀었어요. fx가 0보다 작을 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대. 그래 놓고 f2분의 x 플러스 4가 0보다 작을 때의 범위를 찾아달래.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야, fx가 0보다 작을 때가 이 범위면 이렇게 그림이 생겼다는 건데 얘도 0보다 작으려면 얘가 요 가운데 구간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얘 대신에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얘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4를 넣어서 요렇게 만들어서 2 곱하고 4 빼줘서 x는 마이너스 6부터 2까지가 얘 해다 라고 찾은 거예요. 이게 노말에는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지금 터프잖아요. 터프니까 이 새끼들이 조금 꼬우고 싶었나 봐. 어떻게 꼬았냐면 원래 fx부터 구간을 줬어야 되는데 fx는 안 주고 f의 2분의 1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를 오히려 거꾸로 얘부터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 갖다가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구간을 먼저 유추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얘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였다라고 내 마음대로 정해버리세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1 마이너스 x가 베타보다. 그러면 2 곱하고 1 빼주고 x 곱해줘 버리는 순간 x는 1 마이너스 2베타부터 1 마이너스 2알파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얘가 바로 얘랑 같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가 몇이 나온다? 베타가 뭐 나온다? 1 나오네. 그리고 알파가 뭐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 그래서 원래 f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다라는 게 나오는 거야.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지금 뭐 한 거냐? 노말은 이거 주고 이거 구하라고 했는데 터프는 이거 주고 이거 구한 거야. 그럼 우리는 단지 거꾸로 짓을 한 거지. 얘를 알파 베타라고 둔 다음에 얘를 찾는 원리를 이용해서 알파 베타를 다시 역행으로 찾은 거다. 문제가 뭘 찾아달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그럼 fx씩 세울 수 있죠. 얘 갖다가 fx는 최소한 근을 x-1과 x 플러스 1을 가졌을 거고 최고차 한계수 2차 함수니까 안 좋네. K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 나 조건에서 모든 실수, 아주 중요한 문장 나왔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 식이, 요 2차 식이 2루트 2x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대. 그럼 요 우리 반대쪽으로 넘기죠. kx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x 플러스 3에다 마이너스 k 해준 게 0보다 크고 모든 실수래.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따라서 판별식 써보면 2 마이너스 k의 3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2, K-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는 1과 2 사이더라 라는 거야. 문제가 뭘 찾아달랬어? 이랬을 때 F3의 최대 최소값을 찾아달래. 그럼 얘들아 F3 구해볼까? F3은 어떻게 나와? F3은 여기다 3 넣으면 되잖아요, 선생님. 여기다 3 넣으면 K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8K다. 그럼 이놈의 최대 최소는 K 값이 결정하지 않겠냐? K 값은 1과 2니까 1 넣었을 때가 8 나오고 2 넣었을 때가 16이니까 얘네들이 뭐 해달래? 둘이 빼달라. 얘네들이 빼면 뭐 나와? 8. 답은 3번이 되더라 라는 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요. 사실 선생님 여기 하나 안 하고 넘어간 거 있어요. 이러면 서술형 하나 1점 정도 깎여요. 2점 정도. 어디서 깎이냐면요. fx가 2차 함수라고 나왔거든요. 2차 함수고 지금 이 그래프가 항상 0보다 공중에 붕 떠 있거나 다 있으려면 실질적으로 얘는 아래로 블록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K는 항상 무슨 수여야 됩니까?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K가 양수 조건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얘는 다행히도 1과 2 둘 다 양수였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이 부등호가 만약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썼으면 이제 틀린 거지. 마1 써서 마8, 2 써서 16 쓰면 이제 틀렸던 거야. 왜? K는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K는 0부터 2까지다라고 해서 0 넣은 거랑 2 넣은 거 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런 거 요 앞에 최고차항 계수 요것도 좀 생각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앞에 그 변형 발전도 질문 받을 테니까요. 우선 노말부터 먼저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703번부터 혹시 706번까지 질문 있을까요? 706번에 3번이요. 자, 706번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수지가 뭐라고 돼 있냐면 500원짜리 3개랑 자, 천천히 가볼게. 703번에 3번. 자, 수지라는 아이가 일단 500원짜리 3개 있고요. 그리고 100원짜리 몇 개? 1개. 그리고 50원짜리 10원짜리 몇 개? 4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요거 갖다가 이제 뭔가를 만들 건데 문제에서 뭐냐면 이 동전을 사용하여 1000원보다 많은 금액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몇 개 사용할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얘를 X개 사용한다. 얘를 Y개 사용한다. 얘를 Z개 사용한다 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결국 만들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500X 그리고 100Y 그리고 10Z를 내가 이용해서 결론적으로 돈을 만들 텐데 그게 1000원보다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1000원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결국 공통적으로 다 10으로 약분이 가능하니까 50x 플러스 10y 플러스 z는 100보다 컸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근데 맨 끝에 보면 뭐 동전을 적어도 꼭 하나씩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요 x, y, z는 실질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부터 넣을 수 있다. 물론 x는 최대 맥스 3개, y는 최대 맥스 하나, z는 최대 맥스 4개까지밖에 못 쓴다라는 거지. 그럼 이건 결국에는 부등식 문제잖아요. 미안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노가다죠. 근데 노가다를 뛸 때 이제 조금 현명하게 띄어야 되면 결론적으로 누가 개수가 제일 크냐. 그래서 개수가 제일 큰 애부터 숫자를 넣어서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요거 해도 넘어가도 될까요, 윤선아?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습니까? 706번까지. 자, 707번부터 712번이요. 711번이요. 자, 711번 한번 가볼게. 자, 711번 보면 제발 이거 내가 저번에도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각자 하나씩 보지 말고 일단 뭉뚱그려서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지금 저게 숫자가 4개처럼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 그리고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와 얘 전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일단 곱해진 거는 어차피 이 ABC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한 몸으로 보시고요. ABC는 다 따로따로 봐볼게요. 그랬더니 얘가요, 홀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죠? 홀수를 홀수에 더하면 합은 홀수다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지금 홀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혹시 여기서 홀수가 1개일 수 있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짝이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홀짝짝이면 실질적으로 얘 자체는 짝짝이 이미 들어갔으니까 얘는 항상 짝수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지.
그럼 전체에서 결국에는 홀수는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홀수가 홀수에 있으면 합은 홀수니까 이런 경우도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홀수가 두 개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지. 그럼 두 개가 돼버리면 어쨌든 얘가 짝이 들어가는 순간 여긴 짝이 될 텐데, 그럼 홀수가 결론적으로는 짝수에 있죠. 그럼 얘는 합이 홀수가 나와요? 안 나오겠죠. 그럼 얘는 버리면 되겠다라는 거지. 마지막, 만약에 홀수가 이제 세 개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얘마저도 홀수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홀수가 몇 개가 되니까, 얘도 짝수게 되니까 얘도 합은 홀수가 될 수 없겠다라는 거지.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홀짝짝, 즉 A, B, C 중에서 홀수는 하나에 짝수는 두 개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럼 자동적으로 될 테니까 요거는 경우의 수를 하나 세주면 되겠다. 왜? 주사위가 어차피 몇 개래요? 수현 씨? 서로 다른 몇 개? 세 개. 그러면 서로 다른이라는 건 결국 순서상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다른 경우로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몇 가지예요? 홀짝짝은 결국 셋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실질적으로 27가지가 나오는데 27가지가 몇 세트가 있는 거겠어? 세 세트가 있는 거지. 왜? 홀짝짝, 짝홀짝, 짝짝홀. 결국 얘가 세 세트 있는 거니까 정답은 81가지 이렇게밖에 안 나오겠다. 생각보다는 좀 간단하게 나오는 답이었죠. 자, 혹시 712번은 안 해도 돼요? 712번 제가 색칠 문제 어떻게 하라 그랬지? 절대 4333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냥 한번 풀어볼까? 712번은? 712번 같은 경우 자기가 아직도 색칠을 못한다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리고 54333 이런 법칙 쓰면 안 돼. 지금 이렇게 A, B, C, D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색칠을 할 때 같은 색깔을 칠해도 되는 곳과 같은 색깔을 칠하지 말아야 될 공간을 정하면 얘는 AC를 걸고 넘어지자. 그래서 AC가 같을 때, AC가 다를 때라고 생각하자 그랬어. 얘는 색깔 지금 4개 갖다 칠하니까요. AC에 칠할 수 있는 색깔 같은 색이면 4가지. B는 같으니까 3가지, D도 같으니까 3가지. 그래서 여기선 36가지 나오고. A랑 C랑 다르면 A에는 4가지, C에는 3가지. B에는 얘네 2개가 다르니까 2가지, D도 얘네 둘이 다르니까 2가지. 그럼 얘는 12에다가 4 곱하니까 48가지.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게 정답이다. 그래서 답은 84가지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색칠 문제는 앞으로 틀리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있어요? 혹시 질문? 없어요? 터프로 안 풀려가지고 혹시 앞에 변형 발전에서 혹시 자기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다 혹시 있습니까? 변형 발전 번호를 그냥 던지세요. 없어요? 684번이요. 자, 684번 한번 가볼게요. 자, 684. 얘도 또 색칠이네요. 색칠 문제 좋죠. 자,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운데 직사각형에 원 하나가 자리 잡고 있고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 마음대로 쓸게요. A, B, C, D, E라고 그냥 이렇게 써 있대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도 색칠 문제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BD를 선택하거나 CE를 선택하면 돼요. 그럼 그 중에 한 세트만 걸고 넘어지면 되니까 BD가 같다면 아니면 BD가 다르다면 이라고 해볼게. 몇 가지 갖다 칠한대요? 5가지 갖다 칠한대요. 그럼 색칠할게요. B랑 D랑 같으면 5가지. 그 다음 A에 칠할 때는 어차피 얘네들이 똑같은 색깔이니까 하나 빼주면 되니까 4가지. C 입장에선 얘네 둘이 같고 얘만 다른 거니까 3가지가 될 거고, 이 입장에서도 얘네 둘은 같고 얘는 다른 거니까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20에다가 9 곱하니까 180가지. 만약에 B랑 D랑 다르면 어떻게 해요? B에는 5가지지만 D에는 4가지를 칠하면 돼요. 그러면 A 입장에선 BD가 다르니까 2개를 뺀 3가지가 될 거고, C 입장에선 얘네 3개가 다 다른 거니까 2가지가 될 거고, E 입장에서도 3개가 다 다르니까 2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가 120에다 2 곱하니까 240이 되겠네. 그럼 얘네 둘이 더한 정답은 420가지. 이렇게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답은 몇 번? 420이 5번에 있네요. 답은 5번이다라는 거. 색칠 문제는 이게 그냥 국룰입니다. 무조건. 이거 말고 절대 그 방법 쓰지 말라고 했어요. 자, 다음 또 혹시 있어요? 다음 또? 그 어디를 질문 많이 했냐면 327쪽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쪽은 왜 교란순열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교란순열 자체가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교란순열이 우리 뭐였죠? 자기가 자기 자신 거 안 갖고 가는 거였단 말이야. 혹시 외웠나? 2명일 때 몇 가지죠, 여러분? 2명일 때 1가지, 3명일 때 몇 가지? 2가지, 4명일 때 몇 가지? 9가지, 5명일 때 몇 가지? 44가지. 요
네 세트는 항상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그럼 얘 자체는 사실은 외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교란순열로 바로 쓰면 되는데, 우리 326조, 그 685번부터 687번까지는, 아니지. 반대로 688번부터 690번까지는 교란순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교란순열도 규칙이 있는데, 저번에도 말했겠지만 1번이 1번 갖고 가고 2번이 2번 갖고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끼니 서로 반대 거로 갖고 가라, 자기 거 갖고 가지 마, 상관없는데, 만약에 1번이 자기 거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4번을 갖고 갔어. 그럼 이건 교란순열이 갑자기 깨져버립니다. 왜? 교란순열도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거 갖고 가는 학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지, 이렇게 남의 거 가지고 가는 순간 교란순열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뭐 갖다가 수영도 갖다가 노가다로 다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688번부터 690번까지가 싹 다 그냥 수영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혹시 순열 좀 찍어서 풀려도 될까요? 자, 순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724번 한번 해볼까요? 724번 시작. 오늘 주간 테스트 많이 어려워요. 많이. 왜냐면 그 심화반에서도 막 4개, 5개가 기본적으로 틀려고 나왔거든. 그래서 아마 오늘 16개 맞으면 1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6개. 724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난 너네가 잘 봤으면 좋겠어서 복수 프린트를 갖고 왔어. 응? 그럼 아까 왔어야지. 해설지를 갖고 왔어? 잠깐만 기다려봐. 자, 이어서 나가볼게요. 자, 724번에 뭐 밑에는 답이 써 있으니까 뭐 답에는 144라고 합니다. 혹시 풀이 필요할까요? 풀이? 한번 해볼게. 지금 A, B한테 우리 인형 옷 입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위에가 실질적으로 여기가 상의가 될 거고, 여기다 하의를 입힐 거래. 근데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셔츠는 몇 종류? 3종류가 있고요. 지금 하의도 3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지금 색칠을 또 위에 할 거래. 근데 색칠은 총 색깔이 빨간색 아니면 초록 색깔 2종류밖에 없어요. 색칠은. 그리고 A가 혹시 입은 거는 반대로 B는 입으면 안 된대. 결국엔 얘들아, A가 입으면 B는 입지 마라. 이건 다시 말하면 A와 B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P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우선 3종류의 셔츠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먼저 A, B를 입혀볼게.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되지. A야, 너 몇 개 입을 수 있어? 나 3종류 있으니까 3개. 그럼 B야, 너 몇 종류 입을 수 있어? A가 이미 입었네. 그럼 난 그걸 제외한 2가지. 그래서 먼저 상의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결론적으로는 서로 다른 3개의 셔츠에서 2개를 선정하여 일렬로 나열하자. 3P2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의를 입어볼게. 하의도 결론적으로는 서로 다른 3개의 종류에서 2개를 선정하여 일렬로 나열하면 될 거야. 그럼 지금 이제 상의와 하의는 백색 상태로 지금 입혀놓은 상태야. 그치? 이제 입었는데 이제 상의에다가 그 2종류의 색깔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상의를 이제 색칠하는 방법은 입획 2가지다. 그리고 하의를 색칠하는 방법도 입획 2가지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이 A와 B는 동시에 입을 거니까 실질적으로 6, 2, 12에다가 여기도 12가 나올 테니까 얘네들이 뭐 하자? 곱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그럼 곱하면 총 답은 14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순열과 조합 풀 때 대부분 아이들한테 시키듯이 하거든. 선생님은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 너 이거 몇 개 입을 수 있어? 너 몇 개 입을래? 너 어디 나갈래? 어디 가서 앉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지식권자에서 문제를 풀 때 좀 시키면 P를 쓸지 C를 쓸지가 좀 확실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727번. 자, 자연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727번 시작.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727. 요 정도면 뭐 난이도 쉬운 이제 자연수 만들기니까. 자, 가보도록 할게요. 답은 40개라고 합니다. 혹시 풀이 필요할까요? 풀이. 해요? 안 해도 됩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해야 돼요? 할게요, 그럼. 자, 일단은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짝수가 왔으면 좋겠대. 그리고 있잖아, 이런 자연수 문제. 특히 우리 자릿수에 따라서 뭔가 숫자 만드는 건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첫 번째, 0이 있냐. 0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풀이가 엄청 복잡해지고 엄청 간단해져요. 0이 없으면 땡큐예요. 그냥 4개 중에서 3개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그냥 4P3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0이 들어가는 순간 맨 앞에 100의 자리 숫자에는 0이 못 온다는 법칙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짜증이 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은 숫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런데 얘는 지금 0도 있고 0이 두 개로 있기 때문에 얘는 P랑 C를 막 쓸 수 있진 않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가볼게요. 문제가 짝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으니까 무조건 1의 자리 숫자는 0 아니면 2 아니면 4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왔다는 가정하에 이제 시작해 볼게요. 0이 왔다고 가정하면 0은 이미 썼어요.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을 제외한 4가지를 쓸 수 있고요. 곱하기 이제 하나 더 썼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3가지가 아니라 이제 0이 하나 더 추가되겠죠. 여기 못 왔던 0이 1로는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몇 가지가 됩니까? 4가지가 돼서 얘는 16가지다라는 거죠. 자, 2가 왔어요. 그럼 당연히 뻔하죠. 얘는 앞에 3가지밖에 못 올 거고요. 그 다음 2 쓰고 하나 더 썼다는 전제하에 이제 0도 추가되니까 4 해서 얘는 12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얘도 어쩔 수 없이 12가지가 될 거니까 24가지에 16가지 더해서 답은 40가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이 있다 없다 그리고 같은 숫자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복잡할 때는 되도록이면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729번에 2번 한번 해볼게요. 729번에 2번. 저도 제일 좋아하는 데가 이제 순열 조합이다 보니까 좀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저번에 이웃하지 마라 그랬을 때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가볼게요. 답은 뭐 밑에 써 있으니까 답은 1번이라고 합니다. 혹시 풀이 필요할까요? 네, 그럼 해볼게요. 저라면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A, B는 이웃하지 말고요. A, B는 이웃하고요. CD는 이웃하지 말래요. 내가 저번 시간에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웃하지 말라는 인원이 2명이냐, 3명 이상이냐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진다 그랬어. 근데 3명 이상일 때처럼 2명이어도 풀어도 아무 문제는 없어. 그 말 뜻은 뭐냐? 일단 A, B는 이웃하라 했으니까 테이프로 붙여버려. 둘이 꽁꽁. 그 다음에 CD는 나중이야. 너네들 붙어 앉지 마. 그러니까 너는 이때 너네 나가. 바깥으로. 그래서 얘네 먼저 교실로 내보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A, B 한 팀과 E, F, 너네 먼저 일렬로 서. 그럼 저요? 3명이서 일렬로 서는 경우 3팩이요. 그 다음에 A, B, 너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네, 그래서 2팩이요.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A, B가 여기 진짜 나란하게 섰고, 여기 진짜 E 섰고, 여기 F 섰다고 쳐볼게. 그 다음 내가 다시 문을 열어주고 CD한테 그러는 거야. 야, 저기 애들 앉아있지? A, B 사이는 붙어 있으니까 앉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 하나, 둘, 셋, 넷, 4개의 공간 중에서 2명 가서 껴서 앉아 라고 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빈 의자가 4개, 서로 다른 4개의 의자 중에서 2개를 선정하여 CD를 앉히면 되니까 4P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12 곱하기 4, 3, 10이니까 정답은 144 이렇게 똑같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간혹가다 이걸 여사건으로 푸는 애들이 있어. 근데 여사건 할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미 A, B는 이웃하라는 게 전제거든. 그래서 원래 자선이 저는 많이 여사건으로 풀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A, B를 먼저 이웃하고 C, D, E, F를 먼저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명을 일렬로 나열하고 A, B끼리 이웃하더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누굴 빼야 됩니까? 라고 하면 애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A, B도 이웃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얘네도 묶어놓고 일단 CD가 붙을 때를 찾아야 되는데 이 경우를 빼서 빼는 경우 학생들 진짜 많아요. 이거. 전체가 얘인데 여기서 이걸 빼는 거야. 왜? CD가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CD 이웃하면 되죠. 아니지. 그럼 이걸 만약에 구해서 여기서 빼버리면 A, B도 떨어져 있는 게 구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는 거야. 전제 조건은 A, B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에서 이렇게 된 거를 빼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사건은 여기서 둘, 셋, 4명 4팩 돌리고 A, B 서로 자리 바꾸고 CD도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부터가 귀찮죠? 732번 시작. 732번. 여기부터 이제 조금씩 귀찮아집니다. 이게 아마 처음에 잘못 풀면 보기에 없어요, 답이. 왜 없지? 왜 없지? 혼자 이러다가 이제 틀리는 거죠. 몇백 나오고 막 자기 혼자.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끝내볼게요.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요. 잠깐 개념 설명해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 학생들을 교대로 배열한다라고 하면 공식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건 꼭 뭘 조심해야 되냐면 혹시 인원이 같나? 먼저 이걸 먼저 따져봐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당연히 반대로 인원이 다르나? 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달라져요. 무슨 뜻이냐면요. 인원이 같나? 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남자 4명, 여자 4명을 교대로 셀 때는 남자, 여자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어떤 하나의 풀이로 풀어야 되고요. 만약에 남자는 3명밖에 없는데 여자는 4명이면 어떻게 해요? 인원수가 다른 상태에서 교대로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줄게. 자, 일단은 남자 4명, 여자 4명을 교대로 세워라 라고 하면 먼저 이러는 거야. 남자들한테 가서 야, 너네 일렬로 서 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가서 남자애들이 일렬로 서겠죠? 그러면 남자 이렇게 섰을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여자들한테 시키는 거야. 야, 저기 남자들 서 있지? 저 남자들의 서 있는 데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남자의 오른쪽에 가서 다 한 명씩 여자 일렬로 서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요 사이사이에 여자 앉고 여자 앉으니까 실질적으로 여자도 가서 일렬로 앉으면 되겠다라는 거야. 선생님, 근데요, 꼭 오른쪽에만 앉아야 돼요? 왼쪽에 앉으면 안 돼요? 그럼 다 같이 왼쪽으로 이동할까? 그래서 다 같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 2가지에서 실질적으로 교대로 선다. 그러면 남자 일렬로, 여자 일렬로, 그 다음 순서 바꾸는 거 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인원수가 차이 나면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하면 만약에 남자한테 먼저 야, 너 저기 가서 서봐 라고 해서 남자를 일렬로 세웠어. 근데 여자 인원수가 4명이란 말이야. 그럼 여자 인원수가 4명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자 안 치면 여자끼리 이웃하는 일이 일어나. 그 말 뜻은 뭐냐면 인원수가 다르면 여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이미 고정이라는 거지. 어디? 여자 이렇게밖에 못 앉는다는 거야. 따라서 그냥 가서 여자들도 일렬로 나열하되 무조건 여자가 앉을 자리는 남자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둘 중에 하나로 고정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2배의 차이가 난다. 그리고 당연히 인원수가 다르니까 직순열은 당연히 인원수가 다를 거고, 그래서 남녀가 교대로 설 때는 인원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먼저 보고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만 설명을 듣고 232번을 풀면 맨 처음 답이 안 나온대. 맨 처음 뭐라고 푸는지 알아? 남자 넷, 여자 넷이지. 그래갖고 4팩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를 사팩한 건 좋아. 지금 732번이죠. 부부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남녀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부부니까 무조건 이웃해서 앉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8개의 의자가 있을 때, 이렇게 8개의 의자가 있을 때 무조건 남녀 연합 이렇게 앉으려고 하면 남자 자리는 이미 고정되어 있어. 어디?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무조건 남자가 일단 처음에 앉아줘야 돼. 그럼 남자를 먼저 가서 앉히면 되니까 4팩이 될 거야. 그러면 이 옆에 가서는 자기 남편인 부인이 가서 앉아야지 남의 부인이 가서 남의 남편에 앉으면 안 되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남자가 앉는 순간 여자들이 옆에 가서 앉는 경우의 수는 그냥 한 가지로 퉁이 쳐지는 거야. 왜? 자기 남편과 옆에 가서 앉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24가지다라는 거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연합 앉아도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곱하기 2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732번에 48가지 답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733번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학생한테 시키듯이. 여사건으로 풀면 큰일 나죠.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끝낼게요. 자, 지금 1학년 3명하고 2학년 5명이 있대요. 8명을 앉힐 거예요. 근데 첫 번째, 1학년끼리는 이웃하지 말래. 그럼 어떻게? 1학년 다 내보내, 바깥으로. 너네 다 나가. 그 바깥에 다 나갔어. 이제 2학년 5명밖에 없어. 그 상태에서 먼저 양 끝에는 무조건 2학년을 앉히래. 그러면 얘들아, 사람은 다 달라. 같은 학년이어도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 문제에서 C 쓰는 경우 없어요. 사람한테 C 쓰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냐면 자격이 같을 때와 자격이 다를 때야.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10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건데 2명이 회장이야. 그러면 회장 뽑으면 얘네들은 월급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누굴 뽑나 사실 순서에는 상관없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격이 같다 그래. 회장. 근데 자격이 다를 때가 있어. 하나는 회장인데 하나는 부회장이야. 근데 회장은 연봉이 10억이고 부회장은 10,000원이야. 그럼 누구나 회장하려고 어때? 피 튀기게 싸우지. 그래서 자격이 다를 때는 피를 쓴다라는 거야. 왜? 연봉이 다르면 피 튀기게 싸우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자격이 같을 때와 다를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한테 웬만해서 C 쓰는 경우 없어요. 그럼 얘도 결론적으로 5명을 먼저 양 끝에 의자를 앉혀놓고 어떻게 해야 돼? 2명 내 앞에 나와서 양 끝에 앉아. 그래서 OP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짜 2학년이 앉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몇 명 남았어요? 3명 남았으니까 너네들은 여기에 아무 데나 가서 자기 의자 놓고 앉아 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2학년 3명 일렬로 나열하는 거 3팩이 되겠죠. 그래서 2학년이 진짜 이렇게 앉았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하냐면, 자, 1학년 들어와. 저기 2학년 앉아있지? 네. 너네가 가서 앉을 건데, 양 끝에는 2학년을 앉혔기 때문에 절대 양쪽 끝으로는 1학년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너네들이 들어갈 자리는 4개밖에 없어 라는 거야. 저기 4개 있지? 4개 중에서 몇 개 골라서 3명이니까 3개 골라서 가서 의자 놓고 앉아 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절대 1학년끼리는 이웃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5, 4, 20에다가 6 곱하고 곱하기 4, 3, 12에다 24 곱하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20 곱하기 얘가 144니까 답은 288에다가 0 하나 붙인 2880까지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뭔가 사람을 앉힐 때는 너네들이 시키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쭉 넘어가서요. 요 다음 거 두 개는 좀 쉽고요. 사실상 학교 시험이 좋아하는 문제 보여줄게. 학교 시험은 741번을 되게 좋아해요. 741번에 1번 시작. 741번에 1번입니다. 잘 따지세요. 꼼꼼하게, 꼼꼼하게.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너네가 시키라 그랬어, 학생한테. 선생님한테. 자, 시작할게요. 뭐 답은 밑에 써 있죠. 뭐 72가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접근 한번 해볼게요. 자, 너네가 시킨다고 해봐. 첫 번째, 선생님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운전석에 앉아야 돼. 운전석이 별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야. 자, 선생님 두 명 중에 한 명 가서 운전석에 앉으세요. 그래서 앉았어. 그럼 선생님은 이제 한 명밖에 없겠지. 그럼 이 선생님은 이제 지 마음대로 앉으면 돼. 자, 그 다음에 1학년 2명, 2학년 2명 있는데 문제에서 이 1학년을 무조건 같은 줄에 앉으래. 그러면 의자가 벌써 하나밖에 없고 맨 앞에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학년이 앉을 자리는 세 자리 중에 두 개를 선택하면 돼. 사람한테는 C 안 쓴다 그랬어. 그래서 세 개의 의자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1학년이 앉으면 돼. 그래서 1학년이 앉았다 칠게. 그럼 이제 1학년은 끝났고 선생님 한 명에 2학년 2명은 니네 가고 싶은데 저 빈자리 있지? 마음대로 가. 3명을 일렬로 쭉 앉히면 되니까 곱하기 3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요 논리대로를 이제 2번에 적용시키면 꼭 틀리더라고. 2번 시장, 741번에 2번.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 문제가 왜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평가원 모의고사였나? 그랬어요.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끝내겠습니다. 답은 288이죠. 풀이 필요하죠?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시킨다 그랬어. 첫 번째, 선생님, 저 2명 중에 빨리 가서 앉으세요. 그럼 2P1이 될 거야. 그럼 선생님 한 명 앉았어. 여기 앉았어. 그래놓고 이제 1학년을 앉히려고 봤더니 1학년을 무조건 같은 줄에 이웃해서 앉혀야 되는데 그럼 1학년 입장에선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 첫 번째, 근데 저희는 다 뒤에 가서 앉을래요. 뒤에 의자 2개밖에 없으니까 1학년 애들이 저기 가서 다 앉겠대. 그래, 잘했어. 그 대신 너네 둘은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2팩은 해줘야 돼. 그래서 1학년이 진짜로 앉았어. 1학년 끝났어. 그럼 이제 선생님 1명 남으셨고 2학년 2명 남았으니까 여기 그냥 일렬로 아무렇게나 앉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지. 이건 언제다? 1학년이 맨 뒷줄에 앉는다는 가정하에. 그럼 구해볼게. 6이 12에다가 뭐야?
6이 12에다 2 곱하니까 뭐나? 얘는 24가지밖에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진짜로요? 정말로요? 엄마 걸고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미안해. 자, 갈게.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가볼게. 여기는 이제 1학년이 어디에 앉아야 돼요? 가운데 줄에 앉기로 했어요. 그럼 먼저 선생님부터 앉혀야 되니까 2명 중에 1명 먼저 앉힐게요. 그래서 선생님 1명 앉았어. 그럼 이제 1학년이 앉아야 되는데 1학년 앉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왜? 잠깐만. 2, 5, 이거 의자 7개니? 사람 6명이지. 선생님 의자 계속 똑같은 줄 알았어. 그럼 이거 바꿔야 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에헤. 그럼 여기서 빈 의자가 4개인데 학생이 3명이었네. 선생님 1명이 2학년 2명. 그 4명 중에서 3개 골라서 앉아야겠지. 끝. 미안, 나 똑같은 줄 알았어. 자, 그럼 이제 2번 가볼게. 2번은 선생님 1명 앉으셨어요? 네. 그 다음 1학년이 이제 가운데 줄에 앉기로 했어. 근데 얘들아, 1학년이 가운데 줄 앉을 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웃해서 앉아야 되거든. 그러면 요렇게 앉거나 1학년이 아니면 요렇게 앉는 경우의 수는 2가지밖에 없어. 1학년은 요렇게 붙어 앉거나 요렇게 붙어 앉거나. 그래서 1학년은 2가지가 일단 나와. 그래서 여기에 앉기로 했어. 붙어서. 그러면 얘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팩이라고 써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선생님 1명에 2학년 2명 남았고 의자는 똑같이 3개 남았으니까 4개의 의자에서 3개를 선택해서 앉으면 되겠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여기서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요 2죠. 근데 왜 2를 하셨어요? 1학년끼리 자리 바꾸는 거 2팩 했는데 또 2가 뭐예요? 1학년이 이렇게 이웃해서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웃해서 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앉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더 나오더라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틀렸는지. 자, 4 곱하기 4, 3, 12에 24. 그럼 얘는 일단 96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얘는 4, 8에다가 4, 3, 12, 24 곱하니까 4, 8은 32, 8이 16, 192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192에다가 96 더하면 답은 288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제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742번 시작. 742번이 수능이었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예전에 풀었으면 맞았을까? 좀 오래된 수능인데요, 이거.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의외로 쉬워요, 이거는. 자, 끝내겠습니다. 답은 뭐 밑에 70이라고 써있대요. 풀이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해볼게. 어른이 무조건 한 줄당 1명씩 앉아야 된대. 보호자 역할로서. 그럼 첫 번째, 사람은 다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A 어른과 B 어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A가 첫 줄에 앉고 B가 두 번째 줄에 앉을지, B가 첫 줄에 앉고 A가 뒷줄에 앉을지 먼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돼. 그러면 A, B냐, B, A냐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옵니까? 2가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A가 앞줄에 타기로 했고요. B가 뒷줄에 타기로 했어요. 근데 앞줄에 타더라도 어른 입장에선 오른쪽에 탈지 왼쪽에 탈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2가지가 나오고요. B 어른 입장에서도 가운데 앉을지 양쪽 끝에 앉을지를 선정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A가 본격적으로 여기를 탔고 어른이 B가 여기 탔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남은 자리에는 어린이가 어떻게 되면 돼? 자기 자녀가 아니라 그냥 어린이라는 사람만 앉히면 되고 어린이도 다 사람이니까 다를 거니까 3명을 그냥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다. 3팩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4, 3, 12에다가 3, 2, 6 곱하면 되니까 답은 72가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순서상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생각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뒷장으로 쭉 넘어가서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진도 없어요. 다음 주는 이제 복습입니다. 진도 브레이크 기간으로. 776번 시작이요. 776번. 제가 숙제 줄이려는 거예요. 숙제 줄이려고. 776.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끝내볼까요? 자, 제가 아까 자격이 같다, 자격이 다르다라고 했잖아. 지금 보면 그냥 대표 3명만 뽑으면 된대. 대표라는 것은 결국에는 3명이라고 딱 붙는 순간 이 3명은 다 월급이 어때요? 똑같아요. 대표들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피 튀기게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뽑기만 해주면 돼요. 따라서 첫 번째, 남녀의 구분 없이 그냥 3명 뽑으래. 그럼 전체 명수는 결국 EX명이 될 거고 거기서 내가 3명 뽑을게. 그럼 이거는 남녀 상관없이 아무나 랜덤으로 3명 뽑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여학생한테서만 3명 뽑을 거래. 그럼 여학생 중에서 3명을 뽑을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남녀 구분 없이 3명을 선출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여학생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의 몇 배? 10배와 같다라고 나오신 거나 마찬가지. 자, 이거를 설마 콤비네이션 공식을 원래 가장 기본 공식 요거 썼다가는 조금 머리 아픕니다. n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을 썼다가는 미지수 천국이 되기 때문에 얘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이거 하나 더 있다 그랬지. C와 P의 차이점은 뭐랬지? 야, 내 앞에 3명 나와. 이렇게만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내 앞에 3명 나와서 일렬로 서라고 시킨 거야. 그래서 뭐 자칫 잘못해서 N명 중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버린 거야. 근데 3명은 어차피 월급이 다 똑같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3명이 일렬로 세우는 R 팩토리얼로 다시 나눠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따라서 얘도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결국엔 내가 모르고 잘못 말한 거야. EX명 중에서 3명 나와서 내 앞에 일렬로 서라고 잘못 말한 거야. 근데 선생님 3명 상관없잖아요. 일렬로 안 서도 되잖아요. 그치? 미안해. 그래서 3명을 다시 팩토리얼 돌린 걸로 나눠주자라는 거지. 그게 지금 누구랑 같다? XP3에다가 3팩을 나눠주고 10을 곱한 거랑 똑같더라라는 거지. 그럼 3팩, 3팩이 없어져요. 그러면 EXP3이라는 건 EX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서 총 3개가 될 때까지 곱하라는 거니까 EX, EX 빼기 1, EX 빼기 2까지고 얜 10배 곱하기 X 곱하기 X 빼기 1, X 빼기 2더라 라는 거야. 그럼 차근차근 없애볼게요. X는 일단 하나 사라지고요. 여기도요. 2로 묶어버리면 여기 X 빼기 1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 하나도 또 없앨게요. 그럼 5로 될 테니까 실질적으로 왼쪽에선 4x 빼기 2가 남을 거고 오른쪽에서는 5x 빼기 10이 남아서 x는 따라서 몇 명이다? 8명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문제에서 어차피 남자 인원수 여자 인원수 똑같다 그랬으니까 남자 여자 모두 다 8명이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뒷장 넘어가세요. 9월 모평이었습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779번 시작이요. 779번. 9월 모평이었습니다.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요 정도면 뭐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자, 가볼까요? 자, 답은 뭐 밑에 써 있으니까 뭐 80까지라고 합니다. 자, 가볼까요? 우선 저는 이렇게 시킬게요.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3일은 일단 요가 하세요. 그럼 요가 할 날을 먼저 선정합시다.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요가에 참여하자라는 거야. 그럼 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겠어? 왜 저긴 P를 안 쓰고 C예요? 라고 하면 요가 만약에 선생님이 다 달라요. 요가 A, 요가 B, 요가 C 프로그램이면 A, B, C를 뭐 하냐에 따라서 몸이 달라지니까 그건 P를 쓰는 게 맞지만 여기선 그냥 요가라는 하나의 운동만 하면 되니까 굳이 순서까지는 고려할 필요 없다. 그래서 5개 중에 3일을 선택해서 요가, 요가, 요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요일은 며칠 남았냐면 나 조건에서 이틀 남았는데 그 중에서 하루를 선택해서 수영과 줄넘기 중 하나를 하재. 그럼 먼저 나는 화목 중에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하기로 했어. 근데 화요일날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화요일날 수영과 줄넘기 중 하나를 선택할 거래. 따라서 수영과 줄넘기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 할게. 그래서 수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나머지 요일은 하나 남았으니까 당연히 일시 1인데 걔는 어차피 1이나 마찬가지고 거긴 무조건 누구 할 거래? 농구, 축구 중에서 하나 할 거니까 농구, 축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자라는 거죠. 그럼 농구가 왔다고 치면 내가 이제 어떻게 됐어? 5일을 꽉꽉 채운 총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10 곱하기 여기는 4, 8 이렇게 나올 거니까 정답은 80까지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아셨죠? 의외로 좀 쉬웠죠? 자, 782번 시작. 요것도 내신형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782번. 적어도 문제입니다.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적어도 나오면 항상 우리 여사건으로 풀었죠. 자, 끝내보겠습니다. 뭐 답의 밑에는 81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풀이 한번 가볼게요. 일단 9명이 있는데 거기서 4명을 선출할 거래. 근데 혹시 회장, 부회장, 반장, 부반장이냐라고 봤더니 아니래. 그냥 대표래. 그럼 얘네 다 월급이 똑같으니까 피 튀기게 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9명 중에서 4명을 뽑아버릴게. 그럼 이게 결국 전체 경우의 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남학생은 적어도 2명이래. 얘들아, 우리 적어도라는 건 최소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남학생 2명에 여학생 2명, 남학생 3명에 여학생 1명, 남학생 모두 다 4명. 이 경우의 수를 찾아달라는 건데 너무 귀찮아. 그래서 나는 여사건으로 풀게. 어떻게 여사건으로 풀 거냐면 만약에 남학생은 1명인데 여학생이 3명이거나 여학생만으로도 4명의 대표를 뽑을 때를 빼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남학생 1명이야. 그럼 4명 중에서 1명 뽑아서 남학생을 먼저 뽑고 3명은 결국 여학생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여학생을 만들면 될 것 같아. 또는 만약에 모두 다 여학생으로만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럼 5명 중에서 그냥 4명을 뽑아버리는 거야. 그 경우의 수를 빼면 실질적으로 무조건 남학생은 적어도
2명씩 이상은 다 들어가겠다. 그래서 요걸 계산한 게 최종적으로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답 찾아볼까요? 우리 국시사가 뭐죠? 9876에 4321이니까 없어지고 없어져서 14에다가 9를 곱하니까 9, 4, 36, 126까지네요. 거기서 40 빼주고 5 빼주면 되니까 결국 45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 81까지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객관식이네. 단답형이네. 답은 81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요거까지 하고 딱 쉬는 시간 줄게. 요 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내년 2학년 됐을 때 처음 보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였어요. 작년 3월 달에. 그러니까 1학년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배우고 2학년 됐네? 그럼 3월 모의고사 한번 풀어볼래 했던 게 785번이었어요. 785번 시작.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이거 어려워요. 푸는 애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 힘들어, 수연아? 뭐가 힘들어? 너 시간 맞췄잖아, 대자. 힘들지. 오늘 날씨가 따뜻하네. 풀이를 들으면 좀 빡칠 수도 있어요. 풀이는 되게 쉬운데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해볼까요? 자, 답은 뭐 밑에 16가지, 꼴랑 16가지밖에 안 된대.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지금 저는 이렇게 표시했어요. 같은 인형, 같은 인형, 같은 인형, 같은 인형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5개를 고를 건데, 얘들아, 머릿속에서 그냥 걱정되는 부분을 말해봐. 5개 뽑을 거면 너네들이 어떤 고민이 돼? 야, 5개라는 건데, 그러면은 인형 종류는 4개밖에 없으니까, 한 종류는 2개 뽑히지 않을까? 아니면 2개의 인형이 2번씩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서 1번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뽑히면 어떡하니? 5개를 뽑았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 2개가 같은 종류고, 2개가 같은 종류고, 하나는 혼자 다르면, 이렇게 뽑히면 어떡하냐, 이거지. 그리고 2번은 뭐냐면, 5개를 뽑았는데, 한 종류만 같은 거고, 나머지는 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A, B, B, C, C 이렇게 뽑혔을 수도 있고 종류가 2개가 겹치게끔 아니면 A, B, C에다가 D, D 이렇게 뽑힐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진짜 이 고민대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선생님 그러면 1번 경우의 수는 인형이 3종류밖에 필요가 없네요 라는 거야. 그치, 인형은 3종류밖에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맨 처음에 4개의 인형 종류 중에서 3개의 종류를 먼저 선정할게. 그래서 4C3을 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D를 안 쓰기로 약속했어. 여기서 이제 D 안 쓰기로 했어. 그럼 이제 내 눈앞에는 A 2개, B 2개, C 2개가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 이제 여기서 하나, 2개, 2개 뽑아야 되는데, 뭐를 하나 뽑을지, 어떤 걸 2개 뽑을지를 또 선정해야겠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뽑은 A, B, C 종류 중에서 하나를 선정할게. 3종류 중에서 하나를. 근데 그럼 3종류 중에 하나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만 뽑을 인형을 선택한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 뽑기로 해서 얘를 버리기로 했어. 그럼 이제 내 눈앞에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A, B, B, C, C.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럼 얘가 경우의 수가 끝이다. 답은 그래서 얘는 12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자,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뻔하지. A, B, C, D는 다 쓰기로 했어. 근데 한 종류는 한 번 더 써야 돼. 그러니까 한 종류를 뽑을 거를 먼저 선정해 볼게. 4개의 종류 중에서 하나를 먼저 뽑을게 라는 거야. 그럼 이 하나 뽑은 건 뭐지? 2개 뽑을 거. 2개 뽑을 거를 선정한 거야. 그래서 D를 2개 뽑기로 했어. 그리고 내 눈앞에 지금 이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A, B, C, D, D 이렇게 뽑기로 확정 지었잖아. 그럼 끝났지. 그 다음은 무조건 다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답은 4가지.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에서 정답은 16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개 쓸 인형만 뽑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왜? 나머지 인형들은 무조건 한 번씩은 다 선정할 거니까. 선생님, 근데 왜 이거 안 해요? A, B, C는요,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뽑는 경우의 수는 왜 안 곱해요? 저는 곱했는데, 그거는 얘네 인형이 다 다를 때. 그러니까 사자인데 빨간 사자, 파란 사자 같은 사자의 종류지만 그 색깔이 다르면 당연히 여기서 A, B, C를 뽑을 때조차도 EC1, EC1, EC1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얘는 지금 모양과 크기가 종류가 똑같은 인형이기 때문에 굳이 A 중에 하나 뽑고 B 중에 하나 뽑고 C 중에 하나 뽑을 때 C를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C는 언제 쓴다 그랬어? 정의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건데 서로 달라야 되거든. 근데 얘네들은 서로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절대 이 C를 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같은 종류 안에서 뽑을 때는 C를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조금 헷갈리죠? 그럼 잠깐 5분 정도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